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보다는 사위나 며느리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졌다지만 여전히 잔재처럼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다워야 한다, 사위는 사위다워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강요당하고 있는 한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는 30대 중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는 남자친구의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건너건너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서로 아는 지인도 있고 해서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조금 만나다가 헤어지면 주변 만남만 불편해지고 소문도 이상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소개팅 장소로 갔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되게 호탕하고 편한 성격이더라고요. 소개받은 사람한테 듣기로는 무뚝뚝한 면도 있다고 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았고요.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이야기가 술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겁먹고 주변 시선 신경 쓰느라 위축되어 있던 제가 금방 경계를 풀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함께 밤까지 보내게 되었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된 뒤로 2년 정도를 거의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서로 직장이 가까워서 퇴근길에 저녁을 같이 먹거나 산책을 했어요. 각자 자취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함께 밤을 보낼 때면 호텔을 이용했고요. 그렇게 자주 데이트를 하다 보니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면 어리다고 생각해서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몇 살 차이지만 중반이라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저한테 자기랑 결혼하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싫은 것도 아니고 저도 몇 년 더 지나보면 당연히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 같아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설 연휴가 다가왔어요. 남자친구네 본가는 땅끝마을 통영인데 거기에 할머니가 계셔서 매번 거기로 차례를 지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하고 보내줬는데 올해는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직 남자친구네 부모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식사를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무턱대고 설 연휴에 시골까지 따라가냐고 제가 학을 뗐죠. 그래도 남자친구는 막무가내예요. 저보고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결혼하기 전이지만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애걸복걸을 하길래 진짜 가기 싫었는데 우선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기 싫어서 미치겠더라고요. 일단 연휴에 시간 내서 가는 것도 짜증나는데 멀기는 좀 멀어야죠. 통영이면 기본으로 1박 2일은 날 잡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멀쩡한 숙소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잘 모르고요. 잘못하면 할머님 댁에서 자야 할 수도 있는데 깡시골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곳에 발도 붙이기가 싫어서 상상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알겠다고 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기차 타고 출발을 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랑 같이 마주본 채로 기차 타고 가려니까 무슨 얘기도 못하겠고 괜히 간식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 진짜 가는 내내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택시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들어가도 끝이 없는 산골짜기인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었어요. 딱 도착해서 할머니 뵙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약간 어머니가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주변 정리라도 하라는 식으로요. 저는 외동딸로 정말 공부만 하면서 곱게 자랐고 집에서도 설거지나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은 잘 안 시키세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채로 30대가 됐는데 저희 집도 아니고 남자친구네 집도 아니고
대뜸 남자친구네 할머님 댁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살짝 거들었는데 할머님께서는 그게 마음에 영 안 드셨는지 뭐라고 궁시렁 대시더라고요. 괜히 연휴에 시골까지 쫓아가서 그런 취급받고 있으려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남자친구 안 따라가고 집에 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보살핌 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었을 텐데 진짜 하루를 제대로 망친 것 같은 생각에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렇게 있으려니까 남자친구가 또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 다 계시는데 표정이 왜 그러냐. 좀 웃어라. 넌 애교도 없냐고요. 전 원래 애교가 없어요. 그건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자기도 뻔히 알던 사실인데 갑자기 무슨 애교요? 제가 뭐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랑방귀를 낀다고 해서 좋아하시긴 할까요? 생전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나 생긴 대로 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말도 안 걸더라고요. 사람을 초대했으면 차라리 뭐 대접이라도 해줘야 기분이 안 상하는데 저를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하느라 신이 났더라고요. 솔직히 그 집 식구들 아니면 사촌이 어떻고 당숙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하나도 재미가 없죠. 정말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더니 어디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기차표 사서 서울로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손님으로 불렀으면 손님 대접을 해줘야지. 왜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하고 며느리 취급을 하냐고 따졌어요. 정리는 왜 시키는 거며 저만 모르는 얘기는 왜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정리는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고 손님이기도 하지만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단 결혼을 생각해 본다고 했지 누구더라 예비 며느리라고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예비 며느리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서울로 간다니까 제가 최근에 바다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건데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한 건 맞지만 저는 남자친구랑 단둘이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거지. 무슨 이상한 시골에 끌려와서 며느리 노릇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다가는 어른들도 다 나오실 것 같고 조금이라도 더 있기가 싫어서 서둘러 택시를 타고 역으로 왔습니다. 제일 빠른 기차표를 끊어서 바로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뒤로 남자친구 연락은 다 안 받고 있는 상태고요. 상식적으로 누구 잘못인가요? 빨리 다른 결혼 상대 찾아보는 게 서로한테 이롭겠죠?